안녕하세요. 더 맛있는 책 읽기 하민혜입니다. 인생에 한두 명의 진실한 친구만 있어도 행복하다고 하죠. 그만큼 누군가를 알고 친구가 되는 일. 쉽지 않은 것만큼 가치 있는 것 같은데요. 친구의 친구가 내 미래를 결정짓는다는 책이 있습니다. 데이비드 버커스가 쓴 친구의 친구입니다. 친구의 친구는 소셜미디어 때문에 다시 주목받는 약한 연결 혹은 느슨한 관계의 힘에 관한 책입니다. 하지만 약한 관계를 맺는 법이라든가 인맥 확장 전략 같은 것들은 다루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이 가진 사회적 속성을 심리학적으로 들여다보고 구체적인 사례들을 통해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인맥 필요한 건 알겠는데 너무 속 들여다 보이는 것 같아서 이렇게 부담을 느끼거나 불순하다 생각해 보신 분들께 꼭 권해드리고 싶은 책입니다. 사회학자 마크 그레노베터의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새 직장을 얻거나 좋은 사업 아이디어는 자주 만나지 않는 이들을 통해 얻게 되더라는 거죠. 사람 사이의 친밀도는 보통 얼마나 자주 만나는지에 따라 결정되는데요. 일주일에 2번 이상 빈번하게 만나면 강력한 유대, 일주일에 1번 미만 1년에 1번 이상 만나면 종종 만나는 흔히 말하는 약한 유대 관계입니다. 그리고 드물게 1년 혹은 그 이상 아주 오랜만에 보는 경우도 있죠. 잠들었던 유대관계인 휴면 유대관계인 셈입니다. 실제로 살아가는데 아하 하게 되는 정보나 아이디어는 아는 사이지만 친하다고는 할 수 없는 약한 유대관계를 통해 얻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자주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은 대체로 다른 집단이나 잘 알지 못하는 곳에서 유래한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들과의 대화가 새로운 통찰력의 원천으로 작용하더라는 거죠. 사실 우리는 생각보다 작은 세상에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잠시 1994년 미국으로 가볼까요? 올브라이트 컬리지에 영화 덕후 대학생들이 있습니다. 하룻밤에 3편의 영화를 내리보죠. 그런데 그 3편에 모두 케빈 베이컨이라는 배우가 출연했습니다. 신기하게 생각한 대학생들은 그를 기준에 두고 헐리우드 배우들을 연결시켜 봤습니다. 그랬더니 6단계면 모두 연결된다는 걸 발견했죠. 그들은 TV쇼에 출연해 케빈 베이컨의 6단계 이론을 입증하면서 우리가 스몰 월드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줬습니다. 이후 루빈스키 6단계, 유럽에서는 말론 브란도 6단계 같은 것들이 등장하면서 한때 We are the world다. 전 세계 누구나 6단계면 건너면 모두 아는 사이더라 라는 말이 유행했었습니다. 어찌 보면 모두가 연결된 스몰 월드에 살지만 우리는 본능적으로 자주 만나고 익숙한 가까운 관계를 선호합니다. 그리고 이런 친밀한 관계에서 놀라운 생산성을 거두기도 하죠. 무라노 유리가 아주 좋은 예일 것 같습니다. 아마 이태리 베네치아를 여행해 보신 분들 형형색색의 무라노 유리 보셨을 텐데요. 얇은 금선이 들어가 있기도 하고 모양이나 형태가 워낙 다양하고 아름다워서 고가에도 불구하고 누구라도 탐내게 되죠. 그런데 이 유리는 처음부터 무라노 유리라고 불린 건 아니라고 합니다. 원래 베네치아는 유리 제조업이 성했습니다. 유리를 만들려면 550도라는 고온의 화덕이 필요했는데요. 문제는 베네치아의 대부분의 집들이 목조집이었다는 거죠. 고민하던 베네치아 정부는 유리 제조업자들을 무라노 섬에 격리시켰습니다. 이때부터 무라노 유리의 본격적인 발전이 시작됩니다. 모여 살게 된 유리업자들은 업종이 갖는 특수성에 그들끼리의 근친 결혼을 통해 정보를 공유하며 한층 창의적이고 새로운 제품들을 만들어내게 된 거죠. 친밀한 관계에서 축적된 노하우가 무라노 유리처럼 성공을 부르기도 하지만 사실 대개의 경우에는 정보 단절을 가져옵니다. 모두가 서로를 잘 알고 있는 하나의 클러스터가 있습니다. 친근하고 편안하고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정보가 돌고 특별한 불편함을 못 느끼는 구성원은 클러스터 내에서만 머무르려고 하죠. 그러다 보면 지인 간에 중복이 없는 구조적인 빈틈이 생기지 못합니다.
당연히 외부에서 새로운 정보가 들어오기는 어려워지죠. 다시 말해 어떤 일이 생겼을 때 필요한 누군가를 어디서 어떻게 연결해야 할지 모르는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럴 때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 바로 브로커입니다. 브로커는 구조적 빈틈을 메우는 사람입니다. 밖의 정보나 외부인과 연결되는 브로커는 일종의 완충 공간 역할을 하는데요. 생존의 위협을 당할 때 브로커의 역할 결정적입니다. 이라크전에 참전한 스탠리 맥크리스털 장군, 알카에다 조직 섬멸 목표를 세웁니다. 노력만큼 결과가 없어 고전하던 그는 주요 정보들이 군 소속별로 따로따로 보관되고 있음을 발견하죠. 군인들이 각자의 사일로 내에서 전투를 치르고 있었던 겁니다. 맥크리스털 장군은 의도적으로 엘리트 군인들을 연락장교로 투입합니다. 정보를 공유케 하고 이를 활용해 성과를 거두게 되죠. 누구나 강한 유대관계를 선호합니다. 하지만 약한 유대관계를 통한 정보와 활용은 생존과 변화에 절대적이죠. 친밀하게 지내기와 약간의 거리두기, 그 균형 잡기가 쉽지 않다면 페이팔 마피아식의 협업도 대안이 될 것 같습니다. 2005년 실리콘밸리의 한 바베큐 파티입니다. 26살 자베드 카림은 키스 라보이스에게 개발 중인 웹사이트를 보여줍니다. 키스는 친구 롤프 보타한테 그 이야기를 했고 보타는 자신이 파트너인 세케이아 캐피털에 사이트를 소개해서 350만 불의 투자가 결정됩니다. 바로 유튜브 얘기입니다. 18개월 만에 데모 웹사이트를 16억 5천만 달러로 만든 이들, 바로 페이팔 마피아입니다. 2007년 포천지에 기사화되면서 유명해진 이들은 약 250명가량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베이에 인수된 페이팔 창업 멤버들이 주를 이루는데요. 친구이자 창업 멤버였던 이들은 페이팔 인수금을 스타트업에 투자하거나 스타트업을 직접 설립하면서 실리콘밸리 신화쓰기의 주역으로 부상합니다. 링크드인, 페이스북, 옐프, 플리커, 모질라, 테슬라, 스페이스 X 등이 이들과 관련된 회사들입니다. 이들의 경이로운 사업적 성과의 비결은 대체 어디 있을까요? 우선 페이팔이라는 밀도 있는 이전 전조직에 대한 신뢰입니다. 전문가들은 해처 모여식의 긴밀하고 일시적인 프로젝트 방식의 협업도 성공 비결로 꼽습니다. 다시 말해 네트워크 자체에 밀도 있는 탄탄한 관계, 그리고 한시적으로 몰입해서 추진하는 유동적인 협업이 페이팔 마피아의 성공 열쇠인 셈입니다. 사람은 비슷함을 매력적으로 느낍니다. 호모필리, 즉 동료 성향은 사회적 네트워크에서도 쉽게 보이죠. 어디서 살고 누구의 말을 듣고 무엇을 읽을 것인가 하는 문제에서도 동료 성향을 거스르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유사한 목소리와 견해, 성향을 가진 네트워크 안에서만 머문다면 과연 최상의 의사결정 할 수 있을까요? 저자는 미래를 위해 다른 사람들을 연결해서 당신이 속한 네트워크 안의 사람들을 돕는 슈퍼 커넥터가 되라고 합니다. 네트워크 구조의 빈틈을 연결하는 브로커가 되고 기존 네트워크에서도 새로운 인맥을 계속 창출하길 권합니다. 하나의 네트워크를 통해 교류가 가능한 인원은 150명에 불과하더라 라는 덤바의 수는 평균치라는 오류라며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면 누구나 슈퍼 커넥터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단순하게 일과 사업으로 관계를 구분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실제 인적 네트워크는 그렇게 돌아가지는 않죠. 일, 사업, 취미처럼 한 가지 이상의 요인으로 구성됩니다. 그래서 좋은 네트워크를 가지기 위해서는 다양한 참가자들을 하나로 뭉치게 해주는 활동을 공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합니다. 열정, 상호 의존, 그리고 무언가를 무릅쓰므로써 네트워크의 밀도를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거대한 네트워크 안에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네트워크라는 바다에서 항해하는 법을 배우는 일일 겁니다. 인적 네트워크란 완성된 무엇이 아니라 발달해가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상호 서로를 물들이고 물들며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친구의 친구는 당신의 미래라는 저자의 말이 깊숙이 와닿습니다. 오늘도 좋은 분들과 함께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